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인적 분할 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앞으로 이걸 들고 갈지 말아야 될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봅시다. 에코프로는 그동안 잘 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잘 나갈 때 기분, 이때는 계속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또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이때 되면 점점 불확실한 것 같죠. 왠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좀 올랐어요. 또 기분이 하루 만에 또 바뀌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사에 투자했지요. 우린 주가로 회사를 보면 안 됩니다. 기업이 이런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장사를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에 기업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코프로는 지금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할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분할이 있죠. 분할이란 거는 나눈다는 뜻이죠. 일단 인적 분할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사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인적 분할. 우리가 지금 이 회사를 가지고 있죠. A, B, C. 에코프로가 A라고 칩시다. 이거를 인적 분할이란 거는 그대로 우리가 이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근데 B하고 C로 나눌 건데 이 두 개 다 동일하게 우리가 소유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A를 소유했는데 A 기업이 B하고 C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분율에 따라서 똑같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B하고 C. 주주가 직접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B하고 C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물적 분할은 뭐냐? 자, 이번에 LG화학이 물적 분할한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자, LG화학이 A라 치고 물적 분할은, 자, 분할을 한다 칩시다. B, C. 자, A가 우리인데 지금 우리는 A에 투자해놨죠. 근데 분할을 하게 되면 B, C로 나눠집니다. 수직 관계죠. 우리는 C, 배터리 쪽에서 투자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B에 투자한 것밖에 안 되죠. B가 C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직접 소유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수익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좋다고 합니다. 결론은 인적 분할은 직접 우리가 소유한다. 물적 분할은 직접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분할한다 해도 우리 분할회사 에코프로 그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요. 물적 분할은 우리가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손해겠죠? 왜냐하면 분할된 회사의 이익이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승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에코프로가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 알아보자면, 자, 보세요. 에코프로 현재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시가총액이란 거는 회사의 규모지요. 회사 규모가 1.2조였습니다. 근데 분할하게 되면, 자, 에코프로 HN 지금 가명입니다. HN하고 에코프로로 분할될 거거든요. HN의 지금 가치가 7,500억입니다. 에코프로는 1조 2천억 원이죠. 분할하게 되면 2조입니다. 2조를 가지게 되죠. 현재 시가총액은 1.2조지만 여기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주주회사라는 단점으로 디스카운트가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조밖에 안 되는데 분할하게 되면 HN하고 에코프로로 나눠집니다. 각자의 회사에 맞게 회사의 규모가 생기겠죠. 그 규모를 합치면 2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2조의 회사가 2조가 되는 겁니다. 나눠지면서.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사야겠죠. 자, 보세요. 4월 29일 날 거래 정지되고 5월 28일 날 재상장한답니다. 에코프로 HN은 환경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예정입니다. 자, 비율은 0.169 대 0.831 이 비율로 우리한테 준답니다. 자, 하나 더 여기 제가 덧붙이자면 아까 2조 된다 했죠. 나누면 2조가 됩니다. 지금 1.2조짜리가 인적 분할하면 2조가 됩니다. 이만큼 이 회사의 주가는 향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반복적인 인적 분할에 대해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요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지배 구조는 HN이 우리가 1% 정도 가지게 된다. 에코프로는 지주회사가 될 겁니다. 에코프로를 소유한다는 뜻은 뭐냐?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배터리 쪽으로 하고 있죠. 환경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ESG 산업에 딱 맞는 사업이죠. 여기에서 돈을 벌면 에코프로로 수익이 온다는 뜻입니다. 향후 전망이 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말씀드린 부분인데 8천억 남잖아요. 1.2조에서 8천억 남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인적 분할한 회사들이 10주 전부터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씩 좋았답니다. 지금 보시면 인적 분할 되기 전에 지금 이 회사는 1.2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하게 되면 2조 정도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소유해도 분할되면 2조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29일 분할까지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여기 평균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랐다는 걸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에코프로는 지금부터 29일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HN 분할되는 회사에 대해서 봅시다.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받게 될 겁니다. 손해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득이 되겠죠. 에코프로 HN 분할되는 회사에 대해서 봅시다. 다음 영역은 케미컬 필터, 온실가스 분해, 대기 방지 시스템, CDM 사업으로 나눕니다. 케미컬 필터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죠. 그만큼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켜줄 항목입니다. 에코프로 점유율이 55%, 마진도 뛰어나고요. 좋지요, 사업성이. 온실가스 분해, 이것도 반도체 생산 공정, 반도체 빅사이클 때문에 삼성하고 SK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HN이 유일하게 장비를 여기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대기 방지 시스템, 전부 다 환경적으로 하고 있죠. 에코프로가 방향을 잘 잡았다는 뜻입니다. 대기 방지 시스템도 고객 유틸리티 비용이 30% 이상 절감, 국내 최대 조선사에 대해서 공급 레퍼런스가 있답니다. 요게 바로 레퍼런스가 있으면 진입 장벽이 되겠죠. CDM 산업, 온실가스 저감 시설 설치, 대출권 거래시장에 판매 수익 가능, 요런 사업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높은 사업입니다. 자, 위 네 가지 사업으로 에코프로 HN이 보유한 기술로 비교 대상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경쟁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나마 구성이나 E&D, 이름 E&D 희한하네요. 이만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자, 요까지만 딱 봤을 때 에코프로 이쪽 사업성이 좋죠. 그리고 에코프로 여기 배터리 쪽 좋죠. 향후 사업성이 아주 좋습니다. 공급 부족 상황이 2025년 이상 지속될 예정입니다. 계속적인 매출이 일어날 거죠. 전부 다 향후 전망이 아주 밝은 사업들입니다. 이번에 에코프로가 분할되든 말든 최악의 상황을 우린 가정해야 되거든요. 분할돼서 안 되든 말든 향후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면 에코프로도 주가는 상승할 것이 걸림없습니다. 자,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 에코프로의 매출도 같이 늘어날 게 가능성이 뻔히 보이죠. 그리고 위에 ESG 경영이 가속화되는 과정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 ESG라고 들어보셨나요?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옛날에는 기업의 재무구조만 가지고 기업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많이 지향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런 게 건전한 회사의 투자 가치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괜찮은 회사를 투자한다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에코프로는 ESG에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쪽으로 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미컬 필터, 온실가스 저감, 공장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탄소 배출 저감 장치 수요 증가 다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경 쪽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파리 기후 협약 15년 12월에 했죠. 요거하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 환경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조선 쪽 자동차 전 산업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코프로도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주가를 예측하려면 향후 매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5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에코프로 지주회사는 에코프로 BM 잘 나가는 회사죠. 에코프로 BM의 5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매출 비중 보시면 에코프로 BM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90% 이상입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이 잘 되면 에코프로도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가도 오를 겁니다. 분할됐을 때 봅시다. 일단 지금 디스카운팅 돼 있죠. 8천억 정도 디스카운팅 돼 있습니다. 분할되고 나서도 8천억 싸니까 오를 가능성이 있고 에코프로 BM이 계속 잘 될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죠. 자, 에코프로 연결 실적 보시면 BM 보이시죠? 기업의 실적은 자회사하고 연결 실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에코프로가 기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에코프로 BM만 잘 돼도 에코프로가 향후 실적이 계속 올라가겠죠. 자, 전기차 양극재 시장 추이 전망 보십시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듭니다. 세계 2위입니다. 수요 전망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전부 다 양극재 추이가 높죠. 예상치가 엄청 높습니다. 성장률 보십시오. 연평균 3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어디 리서치를 봐도 다 이런 수준의 예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2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성장이 되게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실적을 지금 볼 필요는 없지만 이 회사는 2016년부터 2021년 이건 예상치지만 매출액이 엄청 계속 늘고 있는 거 보이죠? 연평균 50%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매출액도 분기 매출액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액 증가는 바로 산업의 큰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동참해서 우리가 이번에 많은 자산을 투자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작년에 EPS가 964죠. 올해는 107입니다. 11% 증가했는데 21년 컨센서스는 20년 대비 258% 증가할 거로 예상합니다. 대단하죠?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표가를 잡지 않고요. 지금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홀딩 하십시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4월 29일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랐다 상장됐다 치도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 ESG 사업에 부합하고요. 계속 그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세계 유일했죠. 그쪽이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 엄청. 에코프로 BM만 잘해도 예산 오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합니다. 그러고 제가 조만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이 BM 지금 좀 떨어졌거든요. 에코프로 BM 이런 수준입니다. 잘 나가다가 떨어진 것 같죠.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올라갔다 떨어진 것 같죠. 사실 보면 이 긴 선 있죠. 긴 선. 차트는 보는 게 아니지만 60일 120일 그냥 보면 위에서 떨어졌다가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런 인식을 줍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원래는 뭐 8만원 9만원짜리였는데 지금 16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런 각인을 시키고 조정의 효과는 그런 거거든요.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는 게 아니에요. 단기선도 그냥 오르고 있죠. 그냥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점을 계속 높이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주가는 오를 겁니다. 저점이 꾸준히 오르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저점이 계속 오르는 걸 볼 겁니다. 오르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선 ENT 보십시오. 이것도 13,000원에 1차 매도하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보면 13,000원 같죠. 근데 기고 있다고 볼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변화가 있나 보세요. 이런 저점이 장기선들이 오르고 있죠. 그냥 기는 거는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격을 각인시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는 건 좋은 겁니다. 단순히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조만간 이거는 뭐 매도하셔도 되고요. 장기 투자하실 분 들고 계십시오. 근데 뭐 조금 번 분들은 이제 13,000원 좀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옆으로 기었죠. 그러면 주가는 가치 이상으로 상승한다 했습니다. 이만큼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오를 때는 좀 더 즐기십시오. 원래 가치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90%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잘 될 거기 때문에 인적 분할 해도 상관없이 계속 오를 거다. 인적 분할 하기 전에는 기업들이 거의 주가가 올랐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 했을 때는 가치가 2천억 정도 되니까 지금 1조 2천억 정도 시장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2천억 되면서 그런 효과로 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좋으니까요. 그냥 들고 계십시오. 이상한 회사 들고 있는 가는 것보다 이런 회사가 훨씬 좋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 이런 거는 장기 수세선을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로봇처럼 쭉 오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런 흐름 조정을 받고 가는 건 필수적입니다. 아시겠죠?